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기출문제 57번 해설 들어갑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유재산 중 취득시효가 먼저 뭔지 보셔야 됩니다. 취득시효란 물건을 점유하거나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물건을 점유하거나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물건은 동산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1번 지문 중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1번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2번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의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맞습니다. 2번 중복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입니다. 부동산 일용지주의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등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양립할 수 없는 중복 등기 중에 하나는 무효가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복이 되거나 6.25 때 등기부 멸실 회복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 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2번 지문에서 중복 보존 등기 중에 무효인 보존 등기에 의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됩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보존 등기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게 되면 그 중에 하나는 무효가 됩니다. 그 무효인 보존 등기에 기하여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얘기했죠, 여기. 자기 소유권이 없는데 자기가 소유권이 아닌 부동산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 그 등기된 부동산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3번 지문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원소유자 현재의 등기 명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4번 지문이 문제입니다. 4번 지문에서 피담보 채무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채무와 관련된 비용의 합산액입니다. 예컨대 1억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그 저당 부동산은 원금 1억에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경매 비용 등을 담보하게 되는데 이 합산 금액이 피담보 채권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후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 보면은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그 점유자가 용인해야 할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니 즉 시효 완성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니 이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의 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대의 변제가 있죠. 대의 변제는 시효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가 원소유자의 피담보 채무를 대의 변제가 대신하여 변제한다는 겁니다. 대신 변제하는 것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게 맞는 말 같죠. 이 저당권 설정자는 자기가 저당권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자기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시효 취득 완성됐다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게 되면은 그 원 소유자는 자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자기의 소유권을 상실했는데 대의 변제했다고 해가지고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면은 피담보 채무를 상환하라고 하면은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반 사람들의 법감정인데 판례는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하여튼 대의 변제를 이유로 구상권 행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하죠. 명의신탁 그러니까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 명의만 맡겨두는 거, 이전해두는 거, 명의신탁을 약정을 하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명의신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을 끝내려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을 앞으로 된 소유권 등기를 갑 앞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명의신탁 해지가 됩니다. 예컨대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명의만 이전해 주는 약정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갑은 명의를 맡긴 명의신탁자, 을은 명의를 받은 명의수탁자입니다. 명의신탁 중에 병이 갑과 을이 명의신탁 중에 병이 그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병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병은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판례인데 이중 매매에서도 비슷한 이런 법리가 적용됩니다.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중 매매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병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게 되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거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 매매하고 같은 법리인데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57번 문제는 이제 됐고요. 58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지상권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토지에서 사용 수익한다는 겁니다. 지상권자. 지문을 보면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이다.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여기 279조를 보면 지료를 지급하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공작물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소유하기 위하여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했지 여기다가 지상권을 지료를 지급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에서 지료 즉 땅 사용료 지료가 땅 사용료죠. 땅 사용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이게 지문이.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의 기간에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통산인데 이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통산해야 하여 2년입니다. 그런데 양도 전후면 양도인에게 1년, 양수인에게 1년 해서 통상 2년이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라야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이고요. 니을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담보지상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담보지상권. 담보지상권은 민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또는 식목을 하게 되면은 나무를 심게 되면은 나중에 그 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 저당권 설정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이 나무가 있게 되면은 감가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건물이나 수목이 있게 되면은 누가 잘 낙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토지에다가 다른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위에다가 건물 신축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못 심게 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담보지상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요약을 보면은 담보지상권이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토지의 건축이나 식목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지상권을 설정 안하면 나중에 토지를 경매할 때 지상물이 있으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상의 지상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지역권을 먼저 좀 용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역권에서 요역지, 승역지가 있습니다. 요역지는 지역권으로 편익을 얻는 토지입니다. 승역지는 요역지에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권에 부담을 안는 토지입니다. 이걸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상 보면요. 이게 지금 요역지, 이 토지가 요역지고 이게 지금 승역지입니다. 이 토지가 여기를 편의상 요역지를 X토지, X 승역지를 Y라고 합시다. 갑으로 하겠습니다. 요역지가 갑, 승역지가 을. 갑 토지가 이 도로로 나가려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갑 토지는 이 을 토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행지역권을 예로 듭니다. 통행지역권. 갑은 이 도로로 나가려면은 을 토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갑이 이제 이 편익을 얻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편익을 얻는 토지가 요역지.
다른 토지가 편익을 얻도록 어떤 그 부담을 갖는 토지가 승역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역지를 승인한 거죠. 승역지. 승인한 거. 승역지니까 요역지 승역지가 이해가 먼저 되셔야 합니다. 1번 지문입니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왜 틀리냐면요. 물권은 양도성이 있죠. 지역권은 물권이고 지역권이 양도될 수 있고 요역지 소유권 이 갑 토지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은 이 갑 토지를 취득한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지역권도 동시에 같이 취득하게 됩니다. 요역지 소유자, 새로운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도 같이 취득하게 됩니다. 이전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권만을 따로 떼가지고 양도할 수는 없죠. 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지역권도 같이 따라서 양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갑 토지가 이 ABC A, B, C 이 세 명이 공유한다면은 공유자 1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B, C도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A, B, C가 지금 지역권을 취득하려고 해요. 그러면 을이 지역권 취득 시효를 중단하겠죠. 이 A, B, C가 이쪽으로 지금 여기를 점유해가지고 통행 지역권을 지금 취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을은 ABC 갑토지 소유자인 A, B, C 모두에 대하여 지역권 그 취득 시효를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공유자 한 사람만 그러니까 지역권 취득 시효 중단시키면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권 취득 시효가 계속 진행한다는 겁니다.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여기에 이 요역지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죠. 주장 증명. 그 다음에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으로 인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보상. 배상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불법행위가 아니죠 이게. 이렇게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게 돼서 을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은 이 A, B, C 이 소유자들은 갑토지 소유자는 을에게 일이 통행함으로써 을이 입은 손해를 을토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59번 이 정도로 하고요. 네, 60번 갑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갑은 X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을은 전세권자, 전세금은 1억 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고요.
먼저 1번 지문 보면은 조문 312조 전세권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은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리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의리갑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 대신한다. 아마 그런 의미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이 성립 요건인데 실제로 전세금을 수수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의뢰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이해가 쉬웁니다. 이런 건물을 있는데 이게 지금 땅입니다. 땅. 이 땅에다가 이제 먼저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 땅에다 지상권을 설정해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갑이 이게 지금 X 건물이죠. X 건물인데 갑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나서 이 X 건물을 이 지상권 토지 위에다가 지금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세권 등기를 했죠. 의리 전세권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 전세권 등기는 의뢰 전세권은 이게 의리 전세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이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조문에 나와 있는데요. 조문 제304조 1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의뢰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의뢰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법정 갱신된 경우에 그 다음에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5번 질문은 그래서 무효로 추정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유효하다겠는데 판례는 판례는 유효하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존속 기간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등기가 전세권 등기가 2020년 12월 29일 날 이렇게 등기가 되더라도 이 전세권 등기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60번은 이 정도로 됐고요. 그 다음에 61번 담보물건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통유성이라고 나오죠. 통유성은 담보물건이 질권도 있고 유치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물건 중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성. 이게 통유성입니다. 부종성은 320조 먼저 유치권을 한번 보시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 조문을 보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결연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하여. 그 다음에 그것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 그러니까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만 있는 겁니다. 부종성은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고, 부종성은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에 따라서 부종한다는 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종성.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피담보 채권인 소멸하면 질권도 소멸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이렇게 주된 권리인 채권에 영향을 받는데 이게 부종성입니다. 옛날에 종들은 주인을 따르게 되죠. 항상 이 종자가 그 종자입니다. 부자는 부수해서 따라다닌다는 거고요. 그래서 부종성입니다. 그 다음에 수반성. 수반성은 그러니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유치권도 만족을 갖게 되어 소멸하므로 부정하여 소멸합니다. 수반성은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같이 따라서 유치권도 따라서, 즉 수반하여 따라다니면서 양도된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유치권이 따라서 양도가 된다는 거. 이게 수반성입니다. 불가분성은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한 권리, 즉 불가분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이 1억 원인데 1000만원 변제했다 해서 1000만원어치 떼가지고 유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9천만원 전부 다 변제를 할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불가분성, 쪼갤 수 없다는 겁니다. 쪼갤 수. 불가분성, 가분은 쪼갠다는 거죠. 그런데 불가분, 쪼개지 못하고 전체를 그대로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한다는 겁니다.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물상대의성은 담보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진수, 기타 등으로 담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담보권이 미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만 있고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물상대의성이 유치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되시죠? 다음 62번입니다. 62번도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가 없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직접 점유가 나왔고 간접 점유가 나왔는데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점유권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하는 게,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합니다.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이게 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집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공사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사업자가 이 집을 지금 점유해가지고 출입을 지금 통제하고 있으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업자의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공사업자가 자기가 직접 이 건물을 점유해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면 직접 점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사업자가 자기가 바쁘니까 직원을 시켜가지고 이걸 점유해가지고 점거해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직원이 직접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사업자는 간접 점유를 하게 됩니다. 직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겁니다. 유치권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할 수가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고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권이니까. 유치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치권을 처분하는 것이고 제3자가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지금 판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판례가 생각이 안 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생각이 안 나고요.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경매 청구권이 있지만은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물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사업자가 이제 공사비 대금으로 이 건물을 지금 점거하고 있는데 점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건축주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은 이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공사업자에게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에 의한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관하여라고요. 유치권은 관하여 생긴 물건이나 그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이게 피담보 채권이 됩니다. 관하여. 이 관하여란 얘기는 여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공사업자가 여기다 이 건물 공사를 했다면은 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공사업자가 아니고 이게 건물이 이제 임대차가 됐다면은 임차인이 이 건물에 대하여 그 지급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권리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은 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게 아닙니다.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게 아니고 임대차 상의 채권이죠. 임대차와 관련한 채권이지 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아니란 겁니다. 이 보증금도 마찬가지죠. 보증금은 안 준다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보증금을 안 내주니까 이사를 못 간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된 겁니다. 유치권은 임대차에 의하여 생긴 채권이지 공사로 인한 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권리금 반환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는 임차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지금 이 관하여 이거를 결련관계라고 합니다. 결련관계. 공사업자 공사비 채권은 이 유치물에 대하여 유치물에 대하여 결련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증금은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지 반환 채권이지 이 건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련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유치권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지런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지문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연휴 기간에 다 끝낸다 했는데 약속을 지금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30일에
민법 기출문제, 부동산 등기법 기출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하고 다시 민법 해설로 넘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지금 컴퓨터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바람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제대로 지금 실행이 안 돼가지고 편집을 못하고 그대로 올리는 점 좀 화면이 어지러운데 죄송합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빨리 고쳐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